네,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 잘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진행 방식, 룰을 작용하는지부터 화면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네, 1인 잘을 찾아라는요, 전문가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원씩이고 매일 2분씩 총 일주일간 10분의 전문가가 나오셔서 각자의 포트를 짜게 됩니다. 오늘처럼 매주 금요일에는요, 한 주간 단위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까지 뽑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프라이데이, 수익률 중간 집계하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2분씩 총 10분의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우리 이상원 원해남 전문가님은 총 10분 중에 몇 위씩 하고 계실까요? 화면 먼저 보시죠. 네, 1인자를 찾아라. 주간 수익률 점검입니다.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은 이제 막 합류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지는 않네요. 박준남 전문가님이 평균 5%대 수익으로 7위, 고종현 전문가님이 평균 9%대 수익으로 6위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1위부터 5위. 이제 여기에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 또 1등 하나요? 지난주에 1위셨었는데 자, 출연하는 날 이렇게 매번 1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위 김지훈 전문가님이 바짝 따라오고 있다는 건 조금 차이점이 되겠고요. 고성환 전문가님도 오늘 만약에 출연하셨더라면 3위로 지난주 4위였었는데 한 단계 레벨업 되신 모습 저희가 축하 말씀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려야겠네요. 이대호 전문가님과 김정아 전문가님도 샀다 하면 평균 수익이 10% 이상이시니까 가히 능력자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 포트부터 한번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위 하셨으니까 지난주에도 1위, 이번 주에도 1위입니다. 포트 보시죠. 자, 우리 어흥 이상훈 전문가님 양파를 불끈 1위를 2번이나 하셨습니다. 자, 고영이 플러스 6.3%, 한국 패키지가 플러스 10%, 대정 화금이 1.9%. 이제 이 밖에 지금 보여지는 종목들은요,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히스토리를 지우지 않고 다 성실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기존에 이제 살아있는 종목들을 조금 보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기존 종목들이 되겠네요. 수익 실현을 몇 프로대 했는지 한국 컴퓨터가 아주 인상적이었었죠. 매도 시점까지 수익이 39%대 파셨으니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지금 포트에 남아져 있는 종목입니다. 고영이 지난주에 기억 생생하네요. 한 주 정도만 더 보겠다 했는데 한 주 잘 보셨던 것 같습니다. 수익 굉장히 좋아졌고요. 한국 패키지가 어제 약간 급락하면서 수익이 조금 줄었습니다. 대정 화금인데 지난주 추천주였었는데 편입을 보십시오. 1,3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수익이 2%가량 났습니다. 자회사가 2차 전지 전구 만든다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20주 선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는 설명도 있었는데 잠시 후 종목별로 AS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별 출연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 포트 한번 열어보죠. 자, 코원이라는 종목을 절반, 동양물산이라는 종목을 반,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포트를 짜신 바 있는데요. 나란히 2%대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었을 때 플러스 2%씩은 가히 적지 않은 수익이라 하겠습니다. 자, 얼마에 사셨을지요? 모두 테마라면 대선 테마에 엮여 있습니다. 자, 코어는 물론 이제 블랙박스 만드는 어떤 신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회사가 대선 테마에 엮여 있고요. 동양물산은 아시다시피 농기계 국내 2위 업체입니다만 역시 박근혜 테마의 대표 주자입니다. 현재 수익이 2%씩 나오고 있는데요. 코어는 어제 좀 괜찮은 모습, 동양물산은 또 1차 목표가에 거의 근접하는 25,000원 근접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점을 점차 높이는 동양물산인데요. 잠시 후 역시 AS 각 종목별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상훈 전문가님의 이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다음 주도 그냥 1위 미리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딱. 아니죠. 다른 여기 나오고 계신 원해남 전문님께서 또 다른 종목 추천하시면 또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수익은 바뀌는 거니까 자만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1위 하셨을 때는 여기 고정현 전문가님이 그래도 남성분이시면, 고성현 전문가님 그래도 꽃미남 기계셨는데도 그런 배려는 없으셨는데 확실히 여성분 나오니까 다르네요. 예, 그렇게 해야죠. 예. 여성 상위 시대니까요. 예, 그렇죠. 사모님도 보고 계시고. 당연하죠. 예, 좋습니다. 자, 포트에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지금 이제 세 종목 살아있잖아요. 현재 포트에 종목별로 AS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지난 8월 23일 날 편입시켰던 고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지난주 아쉽게도 주봉상 음선 주봉이 발생돼서 이번 한 주만 딱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기대에 호응을 하면서 한 주 만에 양선 주봉, 특히 밑꼬리를 길게 만들어지면서 저가에서 물량들이 잡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봉상 모습을 보더라도 지난주 전일이었죠. 장대 양상을 보이고 오늘 자연스럽게 또다시 종가를 고가로 만들면서 거래량도 균일하게 분출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그런 상승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용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이죠. 기관들 쪽에서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예상했던 대로 주 중반부터 기관들입니다. 빨간색 매수에 들어갔고요. 특히 오늘은 외국인들이 무려 32,000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 결국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동시에 들어왔다는 점은 이 종목이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선, 즉 28,000원까지 한번 조금 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봐도 무난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아쉽게도 26,000원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주 중반 이후 이평선들이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28,000원까지 목표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또 굉장히 좋아졌군요. 기관에다가 외국인까지 가세했다. 다음 주 초반 너무 기대 마시고 후반에 한번 매물대 뛰어넘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패키지와 대정화금. 예, 일단 한국 패키지인데요. 지난주였죠. 우리가 목표했던 1,800원에서 아쉽게도 1,775원, 25원 차이로 매도 못해서 이번 주 한번 좀 기대를 했지만은 아쉽게도 이번 주 들어서 주 후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래소 시장이 올라가니까 좀 코스닥 시장이 좀 소외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시다시피 플러스는 플러스지만 음봉의 모습이 나타났고 전반적인 거래량이 일단 바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습은 일단 좋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래량이 바닥을 만들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바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10일 이평선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다음 주 기존의 반등이라도 충분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동안 손절 가격을 1,400원을 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께 50원 정도 올려서 1,450원까지 일단 손절 가격을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1,450원이 깨져버리면요 다시 1,4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 가격을 1,400원에서 1,45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음 주 이 종목 역시 고용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 한 번만 더 기대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한국 패키지는 이제 손절가를 50원 더 올린다고 하셨는데 매수가가 이게 1,400원이었습니다. 손절 가격이 이미 지난주 익절하겠다 하셔가지고 매수가하고 같아진 상황 속에서 이제 수익을 반드시 보고 팔겠다라는 손절가 추가 상향이 더 있었습니다. 이제는 비중이 가장 크죠. 대정화금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예,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좀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주 초반에 강세로 출발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가격 10,300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역시 수요일 날이었죠. 예, 10,250원까지 밀리면서 예상했던 대로 1,300원에 매수가 정확히 됐고 어제 약간의 반등을 주다가 오늘도 역시 코스닥 종목이다 보니까 기관들 쪽에서 매도가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하락 종목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동종목도 아쉽게도 오늘 전강 후 약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단 음선 일봉이 발생이 됐지만 역시 동종목도 조정을 줄 때 거래량이 바닥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 만큼 11선을 지지로 해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봉상 모습을 보시면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장대 양선을 보인 이후에 이번 주는 자연스럽게 이격, 다시 말해서 십자 형태의 양선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러운 이격 조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봉 역시 바닥권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든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보겠는데요. 물론 많은 거래량은 아니지만은 외국인들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4일 연속 소폭이나 매수를 해줬고 특히 기관들이죠. 어제 11,000주 이상을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올린 만큼 동종목도 역시 바닥 탈출의 모습은 강하게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유효하고 다음 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동종목도 한국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손절 가격을 지난주 9,79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일단 전반적인 이평선들이 21선이 이제는 골든크로스가 발생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 손절 가격을 10,200원으로 일단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1선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 때문에요. 이 122평선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10,000원도 다시 한번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122평선을 마지노선으로 상향시키고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금 없이 꽉 찬 포트였었는데 결론은 한국 패키지와 대정 화금의 손절 가격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원해남 전문가님 포트 보고 싶은데요. 자, 아주 공격적으로 50, 50 두 종목만 딱 담았었잖아요. 네. 이 종목을 월요일 날도 또 한 번을 짚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제 3주 정도 됐는데요. 네. 지난 처음 추천을 드렸던 비트컴퓨터하고 시공테크를 오늘 보니까 네. 그때 해드렸던 6,500원 도달이 네. 됐고, 비트도 10,000원을 네.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룰을 몰랐구나. 예. 조금 더 가져가는 룰이 오히려 수익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점차 이제 깨달으시면서 네. 막 분할 매수도 가격대가 막 나오고요. 이게 그러게요. 다 조정이 중간에 하시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길게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우리 뭐 회원이라든가 투자자분들한테는 끌고 가시는 전략을 네. 좀 드렸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방법도 있어요. 비중을 어떤 분은 그러셨습니다. 나는 비중을 모든 종목에 10%씩만 하고 이제 매주 이렇게 해서 한 70%까지 7개 종목을 끝으로 해서 그걸 이제 거의 끌고 가시는. 그럼 좀 쌓이는 게 보이잖아요. 이대일 전문가님이랑 저랑 나오는데 예. 100%를 하시길래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예. 생각을 그리고 해서. 전일에 또 유명한 김정아 네. 전문가님도 한 종목. 네. 사진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열심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동양물산하고 코원을 드렸는데 사실 동양물산이 어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11% 네, 상승에. 올라가서 25,000원을 1차 목표로 드렸었는데 24,250원까지 갔었죠. 바로 앞에 고점이 7월 달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죠. 이 돌파하려면 계속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의 특성은 매물대를 벗어나야지 연속성이 강해지는데 지금 이 대선주들은 사실 박근혜 관련 테마주보다 다른 테마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늘 긴장을 해요. 또 시세 조정에 대한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우려들이 있어서 테마주들에 대한 긴장감이 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주에도 속하지만 거래소에 또 있다라는 점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조정폭이 좀 깊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그 테마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닌데요. 일단 전일 상승폭을 한 절반 정도 훼손을 했는데 조정에 나왔었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 오늘의 거래는 어저께 뒤늦게 추격 매수한 사람들 이런 분들의 손절매 물량이 좀 등장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보이는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코어는 오히려 코어도 오늘 3,000원을 돌파를 했죠. 지난주에 제가 거꾸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요. 이런 종목군들이 과연 가겠냐 했었을 때 더 빠질 것 같습니다는 결국 네.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꾸로 차트였으니까. 뜻이었는데 오늘 3,000원을 초반에 왔다가 마찬가지로 테마주들의 주춤거림 때문에 코온도 마이너스 1.58%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종목군도 그대로 보유 전략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서 급하게 가는 종목들이 있고 바닥을 터닝을 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두 종목은 바닥권을 터닝하는 종목이라서 기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분일수록 수익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두 종목 다 보유 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원해남 전문가님이 이 주식을 계속 오랫동안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이 쌓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저도 이제 기대합니다. 포트에서 빠지지만 않으면 수익은 쌓일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포트에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AS를 모두 받아봤는데요.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은 월요일에 또 나오시게 되겠지만 그래도 한 말씀 들어보고 싶은 것은 네. 예, 이제 다음번에 내가 이제 수익을 쌓아서 몇 위 정도는 해보고 싶다. 이게 이제 보통 선언을 하는 것이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속 누적이죠. 기존에 네. 있던 것들 쭉 누적이 됐잖아요. 저는 이 방송을 나오기 전에 모니터링을 잠깐 해보니까 네. 종목이 굉장히 수익률들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저 상태로 회원분들 같이 매매하면 대박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라고 상의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네. 근데 제 스타일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개미얼이 이런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개미얼이라는 건 결국 매집 때 잘 사서 시세가 분출할 때까지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눌러졌을 때 매매를 해서 끌고 가시면 저희 그 회원들의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한 30% 정도씩 내고 나오세요. 종목들이. 예, 한 평균. 얼마 만에 30%? 거의 뭐 길게 가져갔던 게 2달이었던 거고 아. 적게 나도 7%에서 한
12% 정도를 했었는데 이제 예. 제 스타일들을 아시니까 웬만하면 안 흔들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면 우리 앞에 분들처럼 네. 상의로 네. 저도 1등은 노려봐야죠. 아, 예. 보고 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좀 그러면 손가락으로 표현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곧바로 1등 하고 싶으시다고 예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일단 현재 1등 이상훈 전문가님도 뭐 한 말씀 1등을 지키셔야죠. 그래도. 예, 방어를 하겠지만은 일단 종목들은 다음 주에 만약에 변동이 없다면 공격적으로 한번 다음 주에 바꿔서 수익률 좀 더 크게 늘리는 쪽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는 뭐 이제 여성에 대한 대우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또 1등 하니까 곧바로 민감해지시면서 지키겠다. 좋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분위기 이런 거거든요. 자, 두 분의 종목 AS 모두 들어봤고요. 잠시 후 오늘의 관심주 얘기 이어지겠습니다. 네, 에린잘 찾아라 본격적으로 오늘의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원해남 전문가님 사실 지금 뭐 반반해서 두 종목인데 50%씩 들어가 있어서 네.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번외 종목도 갖고 오시는 것 같길래 예, 저도 방송 유심히 보셨군요. 네, 예. 그래서 이대일 전문가님 번외 종목 이거를 계속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 종목은 그대로 가되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주마다 보시는데 다음 종목은 또 뭘까 기대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은 기술주를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동안에 아까 테마주들을 예. 했다면 물론 오늘 거래소 많이 올라가서 그런 종목군들 저는 보유하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50포인트씩 올라간 상태에 주식을 막 사고 싶어서 한다는 거는 결국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상승 구간에서 눌림목에서 매매를 하고 하락 구간에서는 반등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예를 들어 오늘 코스닥 종목군들이 눌림목을 좀 얌전하게 받은 종목이다라면 그게 매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두 종목을 코스닥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울컥하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참 다시 시장 얘기입니다만 1950.00에 이 팔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구를 이렇게 올려놓고 싹 소외시키나 그냥 팔까 딱 파니까 바로 갭상승해서 2천을 올리는 네. 그래서 참 물량 쥐고 있기도 어렵거든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요즘에 개그 프로에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이런 예. 그 개그 프로가 있던데 개인들의 매매를 보면 반대를 해도 너무 반대로 매매를 한다. 개인들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선물 시장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콜은 상승한다는 쪽이잖아요. 네. 개인은 콜을 매도하고 있고 풋도 매도하고 있어요. 오늘같이 변동이 터지는 날 그렇게 양매도를 하면 죽거든요. 근데 이거를 죽는다는 표현은 결국에는 시세 변동이 없을 때가 양매도를 해야 되는데 시세 변동이 터진 쪽에서 양매도를 하니까 다 위로도 깨지는 깨지고 거죠. 아래로도 네. 다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결국 주식도 물론 어찌 보면은 오늘 하루로 봤었을 때는 뭐 물려 있거나 아니면 수익이 나신 분들도 수익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올라가게 되면 또 추격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깝고 뭐 대중의 주머니에다 행복은 꽂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큰 그림을 읽고 작은 그림 속 안에서 대응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늘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기울기, 네. 피해 이런 것들이 좀 젖어 있으셔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닌가 예.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처를 안게 되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네. 치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힐링이 요즘 유행어던데요. 예. 되게 어울리세요. 오늘 이렇게 네. 스카프와 힐링. 예.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것 네. 때문에 어떤 종목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우리 이제 지난주에 제가 건설주가 이렇게 바닥을 다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종목에서 낙폭과 대조해서 바닥을 다진 기술주 주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005420 코스모 화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보통 그 2차 전지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산화티타늄, 황산 코발트 생산 기업입니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감이 있고 최근에 갤럭시 3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해서 삼성 그 플렉서블 관련 종목군들이 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코스모화학, 플렉스컴, 뉴프렉스, 잉크테크, 상보, 태양기전 이런 종목군들이 그와 관련된 업종인데요. 코스모화학이 그동안 워낙 많이 이렇게 그 침체 국면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승할 자리가 놓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면은요, 저는 주식을 설명을 드릴 때 시세 형성의 원리, 즉 시세의 형성을 할 때는 매집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 구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매집이 되어 있어야만이 상승으로 전환하게 되죠. 최근에 이 코스모 화학의 종목의 그 흐름을 보시면은 5월 달부터 시작해서 11,000원에는 지키겠다라는 강한 그 지지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특히 6월 달에 급락할 때 대량 거래가 수반해 있었던 적이 있어서 이 종목은 충분히 바닥이 11,000원대에 다져졌다라는 점이고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 자리가 5월 달에 이렇게 쌍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리를 지금 통과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자리를 통과를 하기 위해서 현재 주가를 보면은 주가의 흐름이 좀 더듬더듬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이 구간은 결국 돌파하기 위한 에너지 응집 과정이다라고 보여져서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오늘 시장 때문에 갭을 뜨면 어쩌나라는 우려감을 가졌는데 다행히 갭을 뜨지 않아줘서 오히려 네. 그 매물에 대한 시달림은 좀 덜할 거다라는 점이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가 12,750원인데 제가 월요일 날 주춤거릴 수 있다라는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12,500원까지는 매수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전일 종가 끝난 가격선 정도가 되니까요. 12,5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 가격은 조금 높여서 바로 윗 언덕, 그러니까 15,700원 정도 급락하기 전에 언덕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가져가자라는 전략으로 이렇게 15,700원 정도로 해드렸고요. 15,700원이면 평균적으로 대략 한 2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노려보셔도 되고요. 손절매 가격은 이 저점 11,200원 이 가격이 오면은 오히려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탈했다라고 해서 파시는 것보다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만일에 이 주가가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방 경직을 만들어 줬는데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주가가 빠졌었을 때 여기를 이탈한다면 이거는 어떠한 자연스러운 매물이 아니라 악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전 저점을 강하게 이탈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되 그렇지 않고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손절매 가격은 11,2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을 빨리 해드릴게요. 자, 멜파스를 했는데요. 멜파스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관련주죠. 갤럭시 노트 2가 출시가 됩니다. 그 출시에 따른 모멘텀이 있고 그동안에는 경쟁 심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감소가 되었었는데요. 일본에서 애플과의 특허 소송 승소 소식으로 인해서 호재가 있었고 그 호재를 기점으로 바닥을 다졌다라는 거를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멜파스 하면은 우리 터치 스크린 관련주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데 워낙 관련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멜파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기관 선호주의 하나였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썩 대접을 받지 못하는 기술주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이고 주가라는 거는 일정한 하락이 나오면은 충분히 이 바닥 과정을 거치고 다시 또 자기 자리로 결국 수익성이 악화됐다면 수익성이 지속 악화보다도 어느 선에서는 전환하는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노려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멜파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점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지난 7월 달에도 급한 상승 후에 조정을 보여줬고 8월 달에도 올라가서 조정을 보였는데 이때는 다 대선 테마가 올라갔었지 기술주들이 못 올라가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최근에 8월 달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올라와주고 또 강세를 보인 이후에 이틀 동안 상향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가를 볼까요? 이렇게 상향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 툴 안에 놓여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툴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멜파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관점에 매수 가격은 현재 주가가 2850원인데 마찬가지로 2600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한 10% 정도 전략을 잡아봤습니다. 박스권이라서 22,700원을 목표가로 해드렸고 손절매 가격은 이 장대 양봉의 그 출발 지점이 이탈한다면 마찬가지로 또 쌍바닥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19,000원을 손절매 가격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모 화학 그리고 멜파스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번외로요.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IT 부품주가 낙폭과대 이제 바닥에서 조금 돌리는 종목 가격대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상훈 전문가님도 보니까 네. 이제 여성 두 분과 뭐 함께해서 아까 정신이 없다고 하셨었는데 정신이 없으셔도 번외 종목 가야죠. 왜냐하면 역시 현금이 제로인데 지금 1위 탈하는 노리는 우리 원해남
여성 멘토님께서는 번외 종목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도 두 종목이나. 예. 하나라도 어떻게 좀 공개를. 예, 일단 저는 뭐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다가 기간상으로 경과가 돼가지고 제 포트에서 빠졌던 종목 중에서 몇 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CTC 바이오는 예상했던 대로 2만 원까지 돌파한 이후에 현재 조정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두 개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의 종목이 바로 농후바이오하고 호텔신라입니다.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가 아니면은 목표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번외 종목으로서 하반기를 위한 종목 한 종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농후바이오 예. 호텔신라 AS부터 예. 빠르게. 자, 농후바이오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번 주죠. 18,800원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장중한 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 막판에는 또다시 플러스 50원, 18,300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동점은 제가 분명히 무조건 2만 원까지 돌파하고 조금 더 강한다면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단기 이평선을 깨지 않고 빠른 속도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농후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18,000원이 깨질 때마다 매수해서 단기론 2만 원, 중기론은 23,000원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도 수급상 모습을 보시면요, 일반인들이 매도를 했지만은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3만 주가량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물량을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매집하고 있다는 것은 10%만 보고 매집하는 것이 아니다. 최하 30%에서 50%까지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보는 것보다는 평균 2만 원 돌파 시 23,000원까지 일단 목표로 해서 아직도 매수 기회가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후바이오는 18,000원 이하권은 적극적인 매수 공략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이번 연도 연말까지 7만 원이다. 만약에 7만 원 돌파하지 못한다면 배당이라도 받고 내년 1분기를 기다려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특히 이번 주도 아시다시피 주 초반에 장대 양선을 보인 이후에 5일 이동평균선에서 3일 동안 자연스러운 이격 조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중요한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수급상 모습을 잠깐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 쉽게 해서 주 초반부터 4일 연속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만에 무려 19만 주가량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은 결국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재상승의 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7만 원 목표 흔들리지 마시고 무조건 가져가시고요. 만에 하나 5만 원 초반선이나 5만 원 초반도 안 내려오겠지만 5만 3천 원 정도만 들어온다면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텔신라 7만 원 올 연말에 기억이 다시 나네요. 농후바이오는 어쨌든 18,000원이 깨진다 싶으면 사고 한번 모아보자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두 종목 AS 들었고 하반기는 이 종목으로 대비하라. 예, 일단 제가 하반기는 계속해서 제가 이 방송에 나오면서 이제 연말을 본다면 분명히 트로이카 중이다. 그중에서도 이제 건설주라든지 요새 뭐 부동산 가격, 즉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있다고 해서 자꾸 건설주들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데 절대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특히 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종목을 제가 갖고 나온 이유는 뭐 요새 아파트 분양이 안 돼가지고 건설사들이 죽는다 그런 곡소리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러한 아파트 분양의 치킨 게임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기업이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물론 해외 수주는 거의 없습니다. 국내 쪽인데 이번 연도부터 이제 해외 쪽의 수주를 서서히 시작하고 있고요. 특히 앞에 설명드렸던 치킨 게임에서 이겼다는 것은 결국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양적 완화 3라는 것이 가동됐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 장세에서는 무조건 트로이카입니다. 즉 증권, 건설, 은행 이런 업종이 앞에 선두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현대산업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봉상 모습을 보더라도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양선 일봉을 만들어줬고 특히 오늘은 아침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5%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이제 어떻게 본다면 바닥에서 막 탈출한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봉상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박스권의 하단부에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연말까지 가져간다면 전 솔직히 3만 원은 기본적으로 돌파, 3만 5천원에서 6천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은 여러분들께서 2만 3천 원 중심 또는 2만 3천 원 이하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일하게 건설주 중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에 대한 추가 상승 얘기는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도 하셨지만 특별히 아주 독특한 국내 집중하고 있는 현대산업만큼은 약간 더 오래 홀딩해도 좋다는 하반기 대비 종목으로 우리 주간 1등 이상훈 멘토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모두 다 번외 종목 공개 감사하고요. 두 분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이상훈 전문가 포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훈 전문가님의 번외 종목 말고 기존에 지금 들어있는 종목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정화금이 최근에 가장 비중이 많이 실린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국패키지와 고영은 지난주에도 보여졌던 종목입니다. 자, 가격을 좀 보시죠. 한국패키지는 지난주 약간 이제 목표가 못 가서 못 팔았었는데요. 일단 손절가를 지난주에 이미 매수가로 올렸는데 이번에 또다시 50원 더 올리셨습니다. 수익이 약간 줄었지만 이번 한 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정화금 역시 한국패키지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바닥인 구간에서 11선 지지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고영과 마찬가지로 세 종목 모두 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고영은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 쪽으로 기대를 더 많이 걸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주 초반 말고요. 이번엔 이어서 원회남 전문가님 포트 한번 볼까요? 자, 코원으로 반, 동양 물산으로 반. 오늘 번외 종목 얘기도 멜파스와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들려주셨던 멘토님이신데요. 자, 가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두 종목이 대선 테마와 어떤 식으로든 엮여 있긴 한데요. 현재 이제 매수가가 보여지고 있죠. 현재는 2% 남짓한 수익률입니다만은 바닥권에서 터닝하고 있다라는 공통적 기술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꾸준히 좀 더 오래 버텨서 들고 가실수록 수익은 쌓일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조언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로부터 번외 종목까지 풍성한 훌륭한 종목들 얘기들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하지만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가 냉정한 판단을 하신 후에 내리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이벤트 푸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한 문제씩 나가고 있거든요.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혜남 전문가님 문제 출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문제는 저평가 주식이란 어떤 상태의 주식을 말하는가가 문제입니다. 1번은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높다, 크다. 2번은 내재 가치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크다. 3번은 내재 가치와 주가가 같다. 4번은 내재 가치와 주가가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내재 가치가 주가와 같거나 다르거나 크거나 작거나 예, 저평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평가는 도대체 뭐냐 이 문제죠. 자, 이상훈 전문가님, 이상훈 전문가님도 나중에 언젠가 한번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하시면 오늘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에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리치맵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주식쇼 사이트에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월요일 날 이 시간에 하고 있고요. 주식 관련 책이나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문제 푸시면서 무료 방송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인데요. 리치맵의 주식 찬왕 박준남 전문가님이요. 2,000포인트를 향한 대박 수익률 기록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순위가 상당히 위에 랭크되셨던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이 오늘 밤 9시 무료 방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수익률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2부도요. 오늘 밤 9시에 무료 방송하시는 박준남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신데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